강의 제목은 애덤 스미스와 한비자 또는 한비자와 애덤 스미스 이렇게 제가 강의 제목을 잡았고요. 근본적인 두 동서양 철학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경제학의 아버지다. 1776년에 국부론을 썼는데 그 국부론이 이제 경제학의 고전이 되었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정식으로 출발시킨 그런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한비자 시리즈 찍고 있습니다만 한비자는 누가 뭐래도 법가 사상의 최종적인 완성자이고 또 법가 사상을 이제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그런 사상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국부론이죠. 국부론이고요. 이제 경제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비자 본인의 이름이자 책 제목입니다. 이 두 책이 대표적인 저술인데 둘 다 세상에 대해서 획기적인 처방전을 제시한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편에서 사기 열전 편에서 한비자 노자 하면서 잠깐 이제 소개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비자는 사람을 볼 때 이기적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이기적이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한비자 인간관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뱀장어는 뱀을 닮았어요. 또 누에는 감자벌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자벌레하고 이 뱀은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 징그러워하기 때문에 손에 잡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뱀을 보면 놀라고 감자벌레를 보면 끔찍하게 여기지만 어부는 뱀과 비슷한 밤장어를 손으로 잡아요. 또 여인들은 누에 치는 여인들은 누에를 손으로 그 징그러운 누에 벌레를 손으로 잡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대 위나라의 맹분이나 오나라의 전제와 같이 용기를 내더라. 그렇게 이제 한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쫓아가는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 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장의사들은 사람들이 또 많이 죽기를 원하죠. 그것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관대하거나 그의 마음이 더 있어서가 아니고 또 이 장의사의 마음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부자가 많아져야 자기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장의사는 또 사람이 많이 죽어야 자기 이익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한비자의 기본적인 인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주 비슷한 말을 이제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이제 경제학을 출발시켰던 아담 스미스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원래 이제 철학자였죠. 원래 철학자고 윤리학자였다가 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전 유럽을 돌아다녀 보게 됩니다. 유럽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유럽은 어떤 상태냐면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던 그런 시기에 전 유럽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 아담 스미스가 그 당시에 초기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학이나 이제 도덕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쓴 말을 그대로 해보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혹은 빵집 주인이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자기애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한비자하고 너무 흡사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비자하고 너무 흡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탁이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식탁은 이제 서구인들의 식탁이니까 서구인들의 식탁에 보면 대부분 이제 빵이 올라가고요, 또 고기가 올라가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술, 포도주 같은 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게 식탁을 마련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그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그 음식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푸주간, 양조장주인, 빵집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저녁 식사에 자비심을 가지고 내 저녁 식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더란 말이죠. 푸주간 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자를 것이고, 양조장 주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술을 만들 것이고, 또 빵집 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열심히 또 빵을 구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각자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식탁으로 제공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의 원리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자, 아담 스미스하고 이 한비자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비자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 게, 그 오래전에 그 기원전의 세상에서 이 원리를 한비자도 발견한 건데, 이기심이 꼭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그럼 우리는 이기적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기심은 나쁜 사람, 또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이제 단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 내가 저녁 식탁에 맛있는 빵과 고기와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저 양조장 주인, 푸주간 주인, 저 빵집 주인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막 일을 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이기심이 나쁜 게 아니라, 이기심은 오히려 좋을 수 있고, 오히려 타인 행복을 위할 수 있고, 이기심이 오히려 공공에게는 이익이 되더라, 이건 말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살아간다,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타적으로 살아가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다 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나의 이기심에서 발로된 행동이 꼭 그게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내느냐? 그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기초를 두는데, 인간이 마음껏 욕망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면, 적절한 욕망을 자극이 되면 그들이 오히려 생산력이 늘어나고, 사회가 효율성이 늘어나고, 그것이 사회의 부의 증대가 되어지고, 또 오히려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어떤 거기에 에너지와 힘과 그런 것들이 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경제학에서 너무 중요한 말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에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다 냈다 팔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각자 필요한 부분을 분배를 해서, 이게 시장의 기능이거든요. 그 시장에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각각 물건들을 제대로 분배를 해서 오히려 국가 전체로, 사회 전체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또 부유하게 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너무 유명한 얘기죠. 여기서도요, 한비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자,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진실로 사회 이익을 증진코자 의도하였을 때보다도 더욱 유효하게 사회 이익을 증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사회에 오히려 큰 유익이 되더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더라. 행복을 증진시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비자로 돌아가세요.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한비자하고 이 아담 스미스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한비자에게 돌아가 봅시다. 한비자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비자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아담 스미스도 인간의 이기심을 받고, 자, 한비자도 인간의 이기심을 받는데, 한비자는 우선 이 인간의 이기심을 한비자가 바라본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비자는 인간이 나쁘다, 인간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닙니다. 한비자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국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약육강식의 상황 속에서 국가가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게 변해갑니다. 이 각박하게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처방전과 그 상황에 맞는 어떠한 정책들을 또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비자의 탁월한 점입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인간관은 바로 이 상황에 따른 인간의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이 변하면 인간도 변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태고 쪽에 또 요순시대의 그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물건은 많이 있는데 사람은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전국시대에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너무나 살벌한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우선 자기가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하다는 거죠. 이거를 딱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비자의 책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수주대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이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멍청한 토끼 한 마리가 막 달려오더니 그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꽝 부딪히고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왜 횡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이 농부가 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 나무 그루터기 밑에서 늘 기다리더라 이거죠. 나무 그루터기, 수주, 대토, 나무 그루터기 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끼를 기다리는 거죠. 이거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그 상황이 계속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상황은 어쩌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그 상황을 이 사람은 계속 가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과거의 방식으로 제도를 보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제 회귀성을 이제 한비자가 이제 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이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의 성향이, 악한 성향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성향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한비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국시대 이런 상황은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성향이 악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처방전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 인간의 이 이기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전국시대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이 인간의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심성을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비자가. 그래서 한비자는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 이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 인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악하게 변하니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한비자는 한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 7흥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입니다. 그는 한비자는 이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한나라 왕한테 몇 번 이렇게 이제 제출해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글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 그래서 한나라가 정말 그 진나라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쓴 것이 한비자라는 책인데,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비자가 본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본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 스미스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 공익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비자도 역시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국가의 개조와 국가를 변혁시키는 원천으로 삼아보자. 이것이 한비자의 기본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비자의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인간의 이제 이기심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기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무작정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이기심을 내버려 두면 이것은 전쟁터가 될 거고 더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법으로 인간의 악한 이기심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법과 제도를 잘 갖춰주면 오히려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한비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한비자의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보면 너무너무 싫어할 얘기죠.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보면 너무너무 싫어할 얘기고. 그런데 이제 한비자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순자한테 배웠거든요. 순자는 이제 육아사상이 이단하다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를 받는 순자한테 배웠어요. 그럼 순자는 인간을 악하다고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비자는 더 나가서 인간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떤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한비자는 그것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이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육강식의 그런 아주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국가의 개개의 백성들의 이기심을 자극을 해서 그 이기심에게 적당한 벌을 주거나 이기심에게 적당한 상을 주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많은 것을 생산해내서 국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에요. 우리 상황 다룰 때, 상황 형님을 우리 할 때, 상황 형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진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변법 개혁을 하죠. 개혁을 할 때, 막대기를 하나 여기다 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대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열동이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에이, 설마 그랬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금을 또, 상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믿져봐야 본전이지라고 하고서 이 막대 기둥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거기에 금덩이가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국가가 내가 열심히 하면, 국가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서 신뢰를 갖게 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즉 나라에서 법으로 제도로 인간의 이익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보상을 줄게 라고 그렇게 국가에서 약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기심이 막 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전국시대에 통했다는 겁니다. 이 법가가. 그러니까 전국시대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법가가 세상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그것을 국가의 에너지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공자님이나 기존의 어떤 사상 체계 속에서는 있지 않은 그런 놀라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